AI로 많이 만들어요. 제가 인쇄 다 만들어가지고 네, 직접 쓰세요. 하면, 그래서 인쇄만 의뢰하세요. 인쇄만 국내에 있는 인쇄소 가서 인쇄하고 디자인을 옛날엔 저도 다 맡겼거든요. 그렇죠. 건당 5만 원, 맞아. 10만 원 이렇게 했는데 다 만들어 주니까 그 돈 아끼고 인쇄소에 보내고. 그래서 뭐 캔바나 미리 캔버스 이게 나오면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2개를 동시에 받았는데 인쇄와 디자인을 동시에 받았는데 이 디자인이 많이 빠지더라고요. 그래서 인쇄만 딱 의뢰가 들어오거나 아니면 한번 해보셨는데 뭔가 좀 그 어설픔이 어쩔 수 없이 그쵸.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 두 번째부터 저한테 의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예전보다는 좀 많이 그렇습니다. 네. 그럼 좀 기분이 나쁠 것 같은데 제가 느꼈을 때는 AI로 만든 거를 보내서 여기에서 좀만 수정해 주세요 뭐 이런 식으로 하면 그럴 수도 있는데요. 한 16년 되니까 자존심이라는 게 없어요. 일단은 고객님 해서 오셔도 됩니다. 대한민국 사장님들 안녕하세요. 15년째 사업하고 있는 공지원입니다. 사업은 위기의 연속이고 그 위기를 어떻게 극복하는지에 성패가 달려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사업가 위기를 주제로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저를 도와줄 보조호스트 윤희원 대표님 그리고 게스트 오해순간님 김여진 대표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두 번째 주제도 할 말이 많을 것 같아요. 바로 시장의 위기입니다. 저는 인테리어업을 하고 있고 인쇄업을 하고 계시고 영상업을 하고 계시고 외식업을 하고 계시고 각자 몸담고 있는 시장의 위기를 실감을 하시나요? 한 작년까지 제 스스로 이제 정의하기를 외식업은 한파가 오고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올해는 한파를 넘어서 빙하기가 될 것 같다라는 생각할 정도로 정말 엄청 위기의 시대인 것 같아요. 인테리어업 쪽도 비슷한 것 같아요. 같이 연결되는 네, 거죠. 어쨌든 상업 인테리어는 외식업하고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거고 주거 같은 경우에도 사실 지금 부동산 시장이 또 워낙 불안정하다 보니까 맞아. 오를 거다라는 믿음이 있어야지 자기 집에 인테리어를 하는데 돈을 쏟잖아요. 근데 이제 그렇지 않다 보니까 그러네. 막 주거 인테리어 하시는 분들도 어려울 거고 경쟁 강도가 엄청 세졌어요. 이제 그러면서 흔히 이야기하는 상향 평준화가 되었는데 경쟁 강도가 세지고 시장의 규모는 작아진 거죠. 이제 그러면서 아주 큰 위기에 처해 있지 않나 이제 그런 생각이. 근데 외식업의 위기의 가장 큰 원인이 어떤 건가요? 어쨌든 탑하고 바텀인데 탑은 매출이고 바텀은 비용이잖아요. 말씀하셨듯이 이제 소비 심리는 계속 위축이 되고 수요는 계속 적어지니까 매출이 떨어질 것이고, 근데 비용적인 건 인건비가 계속 올라가고 있고 또 물가도 계속 올라가고 있으니까 비용은 계속 올라가고, 그러니까 남길 수 있는 마진은 계속 적어지고 또는 적자로 가는 형태고 엄청난 구조적인 위기에 지금 처해 있는 것 같아요. 수요는 적어지고 공급은 계속 많아지는 것 같고. 영상업은 어떠세요? 영상도 완전히 다 바뀌고 있는데 일단 TV에서 SNS로 다 바뀌었고 광고에서도 보면은 굉장히 뭐 때깔 좋고 잘 꾸며진 것보다는 릴스나 광고 시장이 거의 이제 쇼츠 쪽으로 많이 넘어갔고 거의 대부분 엄청 빠르게 바뀌고 있는 것 같아요. 왜 바뀌냐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 이제 사람들이 좀 가식적인 거에 좀 질려하는 것 같아요. 그냥 보여지기만 하는 것들에 되게 질렸고, 그래서 꾸며진 것보다는 솔직하고 민낯의 그런 것들을 좋아해서 어중간한 중간 시장에 있는 사람들이 엄청 위험할 것 같다. 그 중에 저도 한 명이었던 것 같아요. 광고도 완전히 하이엔드 뭐 삼성 광고 찍는 회사가 있고 중간에 시장이 있잖아요. 근데 그 중간 시장에 있는 사람들이 앞으로 일자를 다 잃지 않을까? 뭐 그 정도까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인쇄업은 사실 제가 잘 모르는 분야이기는 한데 어떠세요? 일단 사업은 다 연결이 된 것 같아요. 자영업이 위기다. 그러면서 주거, 상업, 인테리어도 영향을 끼치고 저도 마찬가지예요. 디자인과 인쇄 두 가지 파트지만 이제 합쳐서 하는데 원래 예전에는 지역 업체였어요. 그러니까 그 지역에서 워크인으로 손님들이 들어온다든지 이렇게 소개로 그러면은 이 자영업이 번성이 되면 저도 수혜를 입는 거죠. 근데 제 사업자로 시작하면서 이제 매출을 기록해 보니까 확실히 1년 단위로 떨어지기는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이 위기고 시장의 위기가 체감이 많이 돼요. 그래서 저도 오프라인만 이렇게 믿고 있다가는 큰일 나겠다 싶어서 유튜브까지 확장을 한 이유가 이거였어요. 온라인을 통해서 저도 매출을 일으켜야 되겠다. 이게 분명히 쏟아붓는 시간이 굉장히 많은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빨리 시작을 해야 돼라고 생각을 했던 거였어요. 그리고 그걸로 조금씩 한두 건씩 이렇게 매출이 연결이 되면서 어차피 힘든 거 지금 이동하자 해서 이사도 결정을 했고 그런 식으로 일단은 계속 움직여보고 있어요. 변화를 지금 이것저것 시도를 해보고 있어요. 지금이 저는 위기라서. 온라인 매출 구성비가 어느 정도 아직은 돼요? 적어요. 한 8대2 정도밖에 안 되는데 온라인이 2예요. 원래 근데 그 전에는 18이 모두 다 오프라인이었죠.
근데 임대가 많이 붙고 이게 맞아요. 새로 오픈하는 신규 매장들이 없으니까 이게 안 들어오는 거예요, 인쇄가. 그리고 과거에는 전단지도 많이 찍었잖아요. 전단지가 없어졌어요. 다 온라인 광고로 돌리고 하니까 인쇄 쪽 매출이 줄어드는 거 보고 온라인을 저도 이제 개발했던 거죠. SNS를. 전 진짜 중간이 없다라는 거와 이 시장 자체가 어렵다라고 하는 게 저희 업계에서는 조금 콧대 높은 회사들이 있어요. 감각적인 작업을 약간 하이엔드로 하는. 근데 그분들은 광고를 원래 안 돌리셨어요. 인스타 광고도 안 하고 뭐 키워드 광고도 안 하고. 왜냐면 거의 다 이제 연결해서 이렇게 오는 클라이언트들이 많았으니까. 근데 그런 팀들이 인스타에 광고를 롤링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네이버 키워드 카페 인테리어, 그러니까 한 번 클릭할 때마다 아주 비싸거든요. 그 1, 2순위로 잡으면 10,000원 돈 넘어갈 거예요, 클릭 한 번당. 근데 이제 그런 키워드를 정말 마케팅을 안 할 것 같은, 우리가 흔히 얘기했을 때 진입장벽이 있는 그런 큰 프로젝트를 하는 회사들이 돌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 시장이 진짜 어렵구나를 실감을 하고, 확실히 마케팅 효율이 나오지 않는다도 있는 것 같아요. 시장이 어려워지면. 그런 지점에서 저희 인테리어 업계도 정말 힘든 시기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각각의 이제 분야에서 좀 시장의 위기를 야기한 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소비 트렌드의 변화가 제일 큰 것 같아요. 나이대에 따라서 들어오는 유입 경로가 달라요. 어르신들이 자영업을 오픈하면은 소개를 받거나 워크인으로 들어오시는데, 젊은 창업자분들은 무조건 네이버 검색 아니면은 SNS로 검색을 해보고 그렇게 유입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소비 트렌드의 변화가 제일 크지 않았나 생각을 해요. 감독님은 어떠세요? 콘텐츠 시장은 위기는 아니고 엄청 부흥의 시대이긴 한데, 제가 좋아하는 쪽이 좀 위기죠. 어떤 좀 쪽을 좋아하시나요? 시네마틱, 그러니까 좀 무거운 영상 쪽을 좋아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또 영화는 아니라서 미러리스 시장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쪽 콘텐츠를 하는 사람들은 거의 다 위기를 겪고 있는 것 같고요. 대신에 그 외의 콘텐츠의 시장은 좀 더 직설적이고 좀 더 가까운, 진짜 실제 친구처럼 할 수 있는 콘텐츠들은 부흥의 시대인 것 같습니다. 그걸 야기한 원인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거리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톤 좋고 묵직하고 시네마틱하게 예쁘게 찍은 게 시청자 입장에서는, 특히 유튜브 시장 안에서는 멀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지루하고. 그래서 오히려 요즘엔 다운그레이 하는 걸 많이 보거든요. 화질을 다운그레이 하는 거예요. 좋게 하지 않고. 심지어 바밍 타이거즈라고 팀이 있는데, 그 팀이 5년 전에 찍은 뮤비에 비해서 1년 전에 찍은 뮤비가 완전 그냥 고프로로 찍은 것 같거든요. 그 사람들은 트렌드를 알고 그렇게 가는 것처럼 영상 시장 자체, 특히 유튜브가 주도하고 있기 때문에 유튜브에서는 그런 원인이 있는 것 같아요. 외식업은 어떨까요? 구조적인 거, 경제가 안 좋은 거, 물가가 올라가는 거, 인건비가 계속 올라가는 거, 로무 리스크가 계속 올라가는 거, 그런 것들이 굉장히 외식업에 큰 타격감을 주는 것 같아요. 저희 이제 인테리어 같은 경우에는 윗세대들로부터 만들어 온 불신인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시장이 호황일 때는 중간도 다 잘 먹고 살았으니까 문제가 없는데, 지금은 흔히 얘기했을 때 이제 시장이 축소되었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윗세대들로부터 만들어 온 불신이 있으니까 이 업이 전문성을 인정받지 못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현실적인 이유로는 윤 대표님도 공감하실 것 같은데, 음식점도 원가가 다 올라도 소비자가를 올리기가 쉽지 않잖아요. 저희도 자재비, 인건비 다 오른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근데 경쟁이 치열해지는 이 시장 상황에서는 그걸 올리기가 되게 어려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대정보의 시대니까 상향평준화는 되어 있죠. 또 고객들의 눈은 높아져 있고, 근데 정보가 어떻게 보면 과부하가 된 거죠. 이제 그런 것들도 저희 업이 위기가 온 뭐 하나의 원인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시장의 위기로 가장 타격을 받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는 업종이 있을까요? 외식업에서는 유행 타는 아이템들 있잖아요. 트렌드에 민감한 외식 아이템들이 이제 카페나 베이커리류들이거든요. 순간적으로 바짝 오를 수는 있는데 그 순간의 기간이 굉장히 짧고, 요즘 뭐 두쫑코도 그렇고 벌써 두쫑코는 지금 하락세가 보이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잠깐의 그 유행이나 트렌드를 보고 창업을 했다가 아주 크게 다치는 경우가 많거든요. 또 다른 예로는 요즘에 외식업에서 가장 많이 창업하는 게 아마 국밥하고 뭐 수육, 보쌈, 칼국수, 이쪽이 정말 많이 생기거든요. 근데 이것도 어떻게 보면 지금 소비자들이 원하고 있기는 한데, 결국 가잉으로 이제 공급이 되다 보면 그 거품이 꺼질 거거든요. 그러면 이거로 인해서 또 그런 아이템들을 창업하셨던 분들은 1, 2년 안에 또 폐업하실 수도 있는 위기의 상황이 올 수도 있다.
그래서 참 잘 판단하셔야 된다. 저 같은 경우에는 변호사를 생각을 했어요. 여기는 시장이 더 커지기가 쉽지 않을 것 같은 거예요. 예전에 1만 명 있는 변호사가 지금은 이제 4만 명이 되었다라고 하는데 심지어 AI가 나온 거죠. 그러면서 변호사업은 진짜 힘들겠다라는 생각을 했고 그 와중에 드는 생각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짜 잘 나가는 변호사들은 돈을 벌 텐데 라는 생각이 들면서 아 결국 위기에 빠질 사람들은 애매한 재능을 가진 사람들이겠구나 라는 사실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변호사들은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댓글로 이제 감독님은 혹시 뭐 생각을 해보신 업종이 있을까요? 단기적으로 봤을 때 가장 그게 핵심인 것 같아요. 공급이 너무 많은데 이제는 필요가 없어지니까 영상도 마찬가지고 개발자도 마찬가지고 뭐 변호사 이제 요즘에 의사 그런 것들이 단기적으로는 어떻게 되지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공급이 이미 차고 넘치는데 만약에 다 AI로 대체되면 어쨌든 문제가 생기는데 뭐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좋은 말도 많이 나오긴 하는데 개발자, 변호사 오히려 인기 많았던 직종들이 다 위기가 아닌가. 영상업 같은 경우에도 AI로 이렇게 대체된 특정 기술을 가진 분들이 있으신가요? 제가 일을 하면서 대체했던 경우가 있는데 VFX가 엄청 비싼 기술이거든요. 영상 중에서 아마 제일 비싼 기술일 거예요. 뭐 어떤 기술인가요? CG. 아, 네. 예. 근데 완벽하진 않아도 이제 AI가 어느 정도 하잖아요. 네. 물론 그것도 좀 아는 사람이 만들어야 그렇다게 하긴 하지만 제가 그래서 애매한 VFX 그 전문가랑 일을 했었는데 너무 답답한 거예요. 근데 이걸 제가 AI로 하니까 더 낫더라고요. 제가 어떻게 보면은 이분을 대체해서 AI를 쓴 거죠. 이런 경우가 되게 많아질 것 같아요. 자고 일어나면 발전하거든요. 영상 AI는 가장 비싸게 고급 인력이었던 CG 쪽이 가장 먼저 대체되지 않을까. 초보자들이 일단 다 대체된다고는 말들이 나오잖아요. 네. 근데 그거를 저도 체감은 해요. 저 같은 경우 직원을 안 쓰고 혼자 지금 하고 있다고 했는데 그거를 AI, 제미나이도 쓰고 뭐 GPT도 쓰고 그다음에 노션도 쓰고 근데 이걸로 대체가 어느 정도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초보자들이 이제 살아남기가 너무 힘든 세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완전히 변호사 같은 경우도 경험이 많은 그런 분들은 살아남을 거예요. 왜냐면은 얘는 거짓말을 하잖아요. 네. GPT도. 그래서 이거를 걸러서 볼 수 있는 변호사님들은 살아남겠지만 그 밑에 약간 애매모호하신 분들 그분들이 참 어려울 것 같기는 하더라고요. 저도 실제로 식당 하니까 인쇄물 많이 만들잖아요. 많이 포스터부터 해서 POP물 같은 거 많이 만드는데 AI로 많이 만들어요. 제가 이제 다 만들어가지고 그냥 직접 만들어줘 쓰세요. 하면, 그래서 인쇄만 네, 의뢰하세요. 네, 네, 응. 인쇄만 동네에 있는 인쇄소 가서 인쇄하고 디자인을 옛날엔 저도 다 맡겼거든요. 그쵸. 응. 건당 5만 원, 맞아. 10만 원 이렇게 했는데 다 만들어 주니까 그 돈 아끼고 인쇄소에 보내고. 그래서 뭐 캔바나 미리 캔버스 네, 이게 네, 나오면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2개를 동시에 받았는데 인쇄와 디자인을 동시에 받았는데 이 디자인이 많이 빠지더라고요. 아. 그래서 인쇄만 딱 의뢰가 들어오거나 아니면 한번 해보셨는데 뭔가 좀 그 어설픔이 어쩔 수 없이 그쵸. 있잖아요. 많이 있어요. 그러면은 그 두 번째부터 저한테 의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예전보다는 좀 많이 그렇습니다. 네. 그럼 좀 기분이 나쁠 것 같은데 제가 느꼈을 때는 AI로 만든 거를 보내서 여기에서 좀만 수정해 주세요 뭐 이런 식으로 하면 그럴 수도 있는데요. 한 16년 되니까 자존심이라는 게 없어요. 일단은 고객님 해서 오셔도 됩니다. 제가 인쇄만 해드릴게요. 아니면은 일단은 제가 인쇄를 해드리지만 여기에서 이런 부족함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인쇄는 해드릴게요. 말을 한마디 해드리고 그거를 만약 느끼시면은 또 저한테 오시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좀 영업을 하는 방식을 좀 바꿨어요. 어쩔 수 없잖아요. 어쨌든 세상은 시대가, 변하니까. 네, 시대가 바뀌니까. 근데 이거를 제가 안 쫓아가면 전 뒤떨어지고 다른 인쇄소 사장님들 아저씨 할아버지들처럼 네. 저도 뒷방 어두컴컴한 그 인쇄소에서 기다리는 사람이 되겠더라고요. 네. 또 따라가야 질문에서 되겠더라고요. 생각을 해보면 디자이너도 되게 어려워질 업종. 네, 이라고 많이 들었지만 그래도 이것도 아까 변호사 케이스랑 비슷한 것 같아요. 초보자랑 진입 장벽이 좀 낮은 곳들 AI로 디자인을 할 수 있는 것들은 AI로 대체가 되거나 아니면은 좀 많이들 하시지만 그래도 이 위에 단에 계시는 분들은 아직은 어려울 것 같아요. 감각의 영역이니까. 네. 반대로 그러면 호황인 시장이 있을까요? 저희가 이야기하다가 얼추 답이 나온 것 같은데. 콘텐츠 모든 자영업자 아니면은 모든 사람이 이제는 다 콘텐츠를 만들어야 되고 자기 채널이 있어야 된다라고들 이제 얘기하니까 맞아요. 네. 그걸로 이제 사실 어찌 보면 마케팅을 영원으로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정말 머리가 빠질 듯이 밤새 이제 해야 되는 그런 불편함은 있지만 적어도 내 매출에서 나가는 돈은 없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직접 만들 수 있으니까 그게 시장의 호황이라고 보기는 어렵잖아요. 그래도 이게 하다 보면은 나는 할 줄 아는데 이 자영업자 대표님은 못 하세요. 그럼 네. 이분은 누군가한테 의뢰를 해야 되잖아요. 그럼 네. 결국 이게 좀 온기가 퍼지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요. 그렇죠. 감독님 어떠세요? 너무 당연한 소리지만 AI 네. AI 산업, AI 생성
네. 저도 1년치 요금이 130만 원 정도인데 주저하지 않게 되더라고요. 왜냐면 앞으로 안 쓸 일이가 없으니까. 그만큼 사람들이 AI에 돈을 엄청 많이 쓸 것 같아요. 이미 많이 쓰고 있겠죠. 대표님 어떠세요? 저도 아까 대표님 말씀하셨듯이 컨텐츠 지금 외식업에서도 개인 컨텐츠를 많이 개발을 하려고 해요. 동네의 국밥집 사장님도 컨텐츠를 하기 위해서 되게 노력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 시장이 저는 계속 커질 것 같고 이 부분에 대해서 컨설팅을 하시거나 아니면 직접 영상을 만들어주거나 기획을 해주는 업체들도 좀 생겨나는 것 같고 그쪽 시장이 외식업에서는 호황이 될 것 같고 또 한 가지는 내수 시장은 계속 안 좋다 그랬잖아요. 반대로 이 상황에서 관광지 상권은 완전 반대의 경우예요. 지금 완전 호황이에요. 명동이나 홍대, 성수 이런 곳은 외국인들이 진짜 막 바글바글해요. 막 한국 음식 한번 먹어볼 거라고 막 여기저기 기웃거리고 정말 잘 돼요 지금. 비전 있다고 생각하는 업종이 하나 생각났습니다. 농사. 저는 진짜 실제로 계획을 짜고 있거든요. 농사를 지으려고 굉장히 비전 있는 일이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콘텐츠랑 같이 하면 왜냐면 대체하기가 너무 어렵고 오히려 혼자서 네. 큰 농사를 할 수 있는 기술이 많이 생기고 있기 때문에 되게 비전 있는 업종이라고. 내년 봄부터 농업 컨텐츠가 오해 순간 아 내년은 아니고요. 네. 2년 후 보고 2년 후에 있습니다. 올라가나요? 바나나 네. 농장을 한번 해보려고. 한국 시장이 유독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네. 엄청 어려워요. 감독님 어떠세요? 오히려 한국 시장이 좀 할만하다고 생각합니다. 제 생각에 한국에 영상을 잘하시는 분들이 많이 없는 것 같아요. 엄청 잘하시는 분들은 계시는데 중간 시장부터 되게 감각 있게 잘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경쟁률에 있어서 좋은 것 같다. 저도 그러니까 좋았던 시절하고 비교하면 어려운 건 사실인데 근데 전 세계적으로 그냥 어렵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난이도가 전 세계적으로 올라간 거죠. 사업을 하는데 한국 시장 정말 안 좋아하고 룰렛 돌려서 어떤 나라 가서 이제 사업하러 뭐 미국 뭐 캐나다 해볼만 할 것 같은데 한국보다 안 좋은 나라가 나올 확률이 훨씬 높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한국 나쁘지 않지라는 이제 생각을 하고는 있습니다. 외식업 같은 경우에는 K푸드라고 해서 한국에 대한 호감도가 되게 높잖아요. 네. 그게 기회처럼 보일 텐데 어떠세요? 그 유정수 대표님 말씀하시는 거 되게 공감했는데 대한민국의 상권을 나눌 때 이제는 외국인들이 들어오는 상권과 들어오지 않는 상권으로 이제 나눈다. 명동, 홍대, 뭐 성수, 광화문 이쪽인데 그 외 상권은 힘들 거다. 그 말에 진짜 공감하고 있고 실제로 제 주위에 이제 외식업 하시는 대표님들 되게 많으신데 돈 진짜 제일 많이 버시는 분은 명동하고 홍대에서 고깃집 하시는 분이에요. 매출이 1, 2억이 아니라 5억, 6억 이렇게 찍거든요. 월 매출을. 그 중에서도 더 대박인 건 뭐냐 면 현금 매출이 50% 이상이에요. 저도 하고 싶어요. 인쇄업은 관광객들이 많이 들어온다 아니면 한국 문화가 해외로 나갈 수 있다 이제 이런 것들과 연결돼서 좀 사업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지점이 있을까요? 모르겠어요. 근데 일단 이 질문에 대해서는 그 한국 시장이 유독 어렵다고 생각한 이유가 있기는 해요. 한국 고객들이요 굉장히 똑똑해요. 맞아요. 고객들이 너무 똑똑하고 스마트하고요. 기준이 너무 높아요. 제가 인스타그램을 시작하기 바로 직전까지 쇼피라는 플랫폼에서 그게 동남아시아의 아마존이라고는 불려요. 그래서 온라인 쇼핑몰인데 거기에서 제가 판매를 해봤었어요. 근데 그때 확실히 느꼈어요. 한국 고객들이 기준이 굉장히 높아요. 차량 같은 것도 해외 브랜드에서 한국에서 테스트 베드라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한국에서 테스트해서 성공하면은 세계에서 성공한다. 한국이 작은 글로벌이라는 얘기도 들었어요. 이 안이 굉장히 치열하고 고객들도 똑똑하고 그래서 그만큼 자영업이나 사업 이 사람들의 수준도 굉장히 높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어려워요 저는. 근데 그래서 미국 시장이 차라리 한국인들한테는 더 쉬울 것 맞아요. 같은 느낌이 들어요. 이분들이 해외 나가면 너무 잘하죠. 한국 사람들이 또 까다로우니까 고객들이. 저도 같은 맥락인데 외식업이 지금 엄청나게 고도화가 돼가지고 요즘에 그냥 개인들이 어설프게 진입했다가 정말 망하기 좋은 구조예요. 그래서 외식업을 하실 거면 요즘에는 웬만한 거에 우리 한국 소비자들은 도파민이 안 터지거든요. 굉장히 높아요 수준이. 그래서 창업을 굳이 하시겠다면 혼자서 하지 마시고 잘하는 분들 여러 명 엮어가지고 마케팅 잘하는 사람, 컨텐츠 잘 뽑는 사람, 공간 잘 하시는 분, 음식 잘하는 사람
같이 엮어서 회사 차원에서 접근을 해야 되는 것 같아요. 너무 고도화돼가지고 소비자들이 정말 스마트하다라는 지점에 동의가 되는 게 보통 저희 업계에서는 뭐 인테리어 바가지 사기 많은데 쉽게 잘 안 나갑니다. 그 시대가 이제 달라진 거죠. 예전에 정보가 조금 한정되어 있던 그 시대에서 지금은 뭐 저희가 어떤 금액 얘기해도 다 챗GPT한테 바로 물어보고 계시니까 아마 다른 나라보다도 챗GPT나 AI를 쓰는 비율이 그 훨씬 비율이 높대요, 엄청 한국이. 높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그 말씀하신 부분들에 공감이 되기는 하고요. 근데 또 이게 어설프면은 성공하기 너무 힘든 시장인 것도 맞지만 또 확실한 거에는 돈을 쓰세요. 그래서 이런 면에서도 한국 고객들이 굉장히 똑똑한 것 같아요. 나에게 퀄리티를 보장해 주는 곳이라면은 이만큼의 돈을 지불할 수 있습니다라고 하시더라고요. 시장의 침체로 개인이 극복하기 어려울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뭐 여러 가지 있겠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고도화가 됐잖아요. 외식업 자체가 잘하시는 분들 너무 많고 고객들도 이미 굉장히 수준 높은 외식업을 이미 경험한 상태이기 때문에 어차피 하실 거면 잘하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시너지 효과 내는 거 첫 번째일 것 같고, 두 번째는 결국은 본질, 우월한 상품 경쟁력이 분명히 존재해야 되는 거고 경쟁력을 잘 갖춰야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생존 확률을 높이려고 하면 주사위를 많이 던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주사위를 던질 기회는 저는 훨씬 더 많아졌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큰 회사를 꾸리지 않아도 개인으로서 베타 테스트처럼 해볼 수 있는 일들이 많아진 거죠. 그래서 작게 시작해보고 또 성과를 냈을 때 그걸 막 규모를 이제 막 키우지 않아도 그 안에서 효율을 가다듬어서 이걸 영위해 나갈 수 있는 시장이 된 것 같거든요. 감독님은 어떠세요? 적극적인 사람들이 항상 잘 되는 것 같아요. 유튜브를 보고 연락 오시는 분들이 꽤 많은데, 많다기보다는 유튜브를 하면서 생겼는데 그 중에서도 엄청 적극적인 분들을 보면은 엄청 반갑더라고요. 반대로 말하면 제가 누군가에게 적극적으로 하면 그분 입장에서는 되게 반가울 거고, 그래서 적극적인 모습이 되게 필요한 것 같고, 또 특히나 지금처럼 1인 브랜드가 많아지는 시점에서 그런 생각이 듭니다. 대표님은 어떠세요? 생존 확률을 높이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것. 행동력. 동의해요. 네. 이게 이제는 확실히 느껴져요. 실행을 할 수 있는 사람과 실행을 하지 못하는 사람은 아마 향후 한 5년 짧게는 완전히 다른 길을 걸어갈 것 같아요. 새로운 것을 시도하고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실패해도 다시 일어나서 하시는 분들은 분명히 자기만의 세계가 생길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두려워서 지금 현재 가만히 있고 그냥 이대로 살던 대로 살자라고 하는 그 순간 뒤처질 것 같아요. AI라는 것도 생겼고 AI가 있으니까 이제는 그것을 잘 사용하는 사람들이 살아난다고 하잖아요. 근데 이 잘 사용하는 기만 하면 안 되고, 사용한 것 여기에서 이제 얻은 아이디어를 내가 실행을 또 해야 되고, 그래서 저는 실행하는 사람들이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이야기의 실제 예를 하나 말씀드리면, 외식업에서 최근에 국밥집 여사장님이에요. 50대 국밥집 여사장님인데 성남의 주백 순대라고 월 매출 한 5천, 6천 정도 나오는 그냥 조그마한 국밥집인데, 이분이 최근에 콘텐츠를 막 만들어내기 시작했어요. 좀 재밌게 웃기게. 그게 10만이 터지고 100만이 터지다가 1000만이 터졌어요. 계속 꾸준히 올리셔가지고 월 매출 지금 1억이 넘어가요. 그분 그 여자분 두 분 아니에요? 예, 이모님하고 봤어요. 같이 네, 나와요. 보셨잖아요. 예. 이 어떤 게 매운 거예요? 예, 그 예, 컨텐츠. 그거 맞아요. 이렇게 뭐 얼굴에다가 스마일 붙이는. 이거 딱 붙이네. 붙여가지고. 그러니까 그 정도로 말씀하셨던 것처럼 실행력, 행동력이 뒷받침이 되면 아무리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극복해낼 수 있다. 실제 예인 것 같아요. 이거에 보태서 하나만 더. 트렌드에 빨리 올라타야 돼요. 이 트렌드가 왔을 때 이거 너무 그렇잖아. 어그를 제가 그때 거절했었거든요. 처음에 어그가 유행일 때 저게 뭐야 둔탁해 그랬는데, 트렌드가 뜨면은 일단은 한번 올라타봐야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빨리 실행해보고. 맞아요. 빠르게 해봐요. 그래서 나중에 따라가기보다는 내가 빨리 선도주자로 치고 나가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말씀하신 그 어그가 어그로 아니요. 부츠. 부츠. 호주 그 어그 부츠. 아, 네. 굉장히 싫어했거든요. 네. 그 2년 뒤엔가부터 제가 미친 듯이 신청. 저는 이제 요즘에 어그로 약간 이렇게 끄는 그 트렌드가 있으니까 제가 그걸 거부했거든요. 타야 되나 이제 그 순간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탔다가 아니면 내리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응. 맞습니다. 아무도 큰 관심을 가지지 않는다. 처음에 컨텐츠를 시작할 때 저 마인드로 하긴 했어요. 내 거 아무도 안 볼 거야. 걱정하지 마. 그리고 올렸다가 나중에 지우면 돼. 네, 맞아요. 누가 기억도 못 해요. 제가 올렸던 거 지운다고. 마지막 질문인데, 가장 좋은 창업의 타이밍이 있을까요? 그 타이밍은 언제나 오지 않으니까 그냥 오늘 바로 시작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저도 타이밍은 본인이 만드는 거고, 타이밍 없는 것 같아요. 그냥 본인이 시작한 게 타이밍이고, 시작하고 나서 어떤 경쟁력을 갖추느냐가 성공할 수 있는
있는 타이밍인 거지 시작 타이밍은 그냥 시장에 진입했을 때가 타이밍이고 언제든지 들어와도 된다고 생각해. 저는 이제 결심한 순간의 에너지, 그 에너지가 결심하자마자는 있어요. 근데 해야겠다라고 결심을 하고 공부도 해보고 돈도 모으고 이제 그랬을 때 그 에너지가 그대로 남아있으면 그때 창업해도 되지 않을까가 사실 제 생각이긴 맞아요. 하거든요. 어떤 창업이냐에 따라 또 다를 것 같긴 해요. 창업이라고 해서 뭔가 좀 커 보이지만 자본이나 뭐 이런 거 없이도 시작할 수 있는 창업도 있으니까 그런 거는 뭔가 좀 완벽하게 생각하고 좀 주저하고 준비하려고 해서 오히려 지체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예를 들면 식당을 차리는 거 엄청 큰 창업이잖아요. 몇 억이 드는. 근데 그런 게 아니라면은 바로바로 실행해서 사업자 내고 해보는 것도 좋은 것 같다. 그럼 감독님이 생각하시는 뭐 영상 스튜디오를 창업하기 가장 좋은 타이밍은 언제일까요? 영상 스튜디오는 지금 창업하면 안 됩니다. 절대 안 되는 타이밍. 네. 팟캐스트 이렇게 같이 촬영을 해보셨는데 출연한 소감이 어떠세요? 굉장히 오기 전까지 떨렸는데 얘기하다 보니까 사실 사업을 한다는 그 큰 카테고리 안에서는 다 똑같다 보니까 말이 너무 잘 통하고 재밌었어요. 제가 좀 톤이 엄청 낮아가지고 걱정했는데 걱정한 대로 너무 약간 톤을 낮게 한 것 같아서 좀 죄송하고 네, 그래도 너무 일단 시골 밖에 나와서 이렇게 다양한 이야기 들을 수 있어서 너무 좋고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저는 이제 세 번째인데 오늘 주제가 제일 어려웠어요. 근데 크게 사실은 위기라는 게 없어서 무슨 얘기를 해야 될까라고 고민을 많이 했는데 어쨌든 위기라는 건 또 언제 저한테 들이닥칠지도 모르기 때문에 저만의 형태로 이제 복귀해가지고 위기가 왔을 때 잘 대처해야죠. 위기가 근데 안 왔으면 좋겠어요. 안 올 수는 없죠. 안 오면 좋겠어요. 아무튼 오늘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팟캐스트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고생 많으셨어요. 네. 재밌었어요. 근데 주제가 네. 너무 어렵긴 했는데 이번이 좀 어려웠던 것 같네요. 네, 주제 때문에 그런지 네. 뭔가 자꾸 막 이렇게 축축 밝게 얘기를 못하는 다음에 조금 더 약간 재밌는 주제로